안녕하세요. 이현걸입니다.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의 지난 1년, 2014년은 어떠셨는지요?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, 사고도 많았고,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도 더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 우리 사회의 한숨이 더 깊어지면서 특히 힘없는 약자들이 느끼는 서러움은 더 커졌고요. 그리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강연100도시에서는 약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강연100도시 오늘 첫 번째 강연 시작합니다. 갑작스러운 커밍아웃 선언. 그 결과는 13년의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제 다시 화려하게 재귀한 그 홍석천 씨를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실물이 멋진 남자 홍석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실제가 훨 낫죠? 네.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한데요. 실제가 처음 낫죠? 네. 반갑습니다. 저도 긴장되는 날이고요.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. TV를 볼 때 강연100도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TV를 시청하는 애청자였는데요.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특별히 더 긴장되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합니다.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20대 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드라마로 시트콤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. 그때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가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송승헌 씨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미워 죽겠어 했던 그런 당대 최고의 유행어인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. 네, 아무튼 그렇게 방송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도대체 그때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왜 커밍아웃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.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떤 순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? 돈, 인기, 명예 다 있겠지만 저의 1순위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. 제가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속여야 됐었고 또 제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였어야 됐고 그런 것에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제 정체성,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. 99년 말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보냈었습니다. 뉴욕에서 보내면서 저를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난 한국에 돌아가서 커밍아웃을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고 한국을 돌아오게 됩니다. 2000년 여름에 제가 처음 커밍아웃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했었습니다. 물론 충분히 그 반응을 예상을 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. 웬만큼 욕을 먹겠다. 또 방송도 쉬어야 되겠다. 그런 준비를 하고 막상 커밍아웃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지만 맞죠? 감사합니다.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99%가 저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또 인터넷을 집에서 처음 배웠어요. 집에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댓글이란 거를 좀 들여다봤었습니다. 죽어라 정말 많은 욕을 그렇게
찰지게 먹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. 그런 마음속에 혼자만의 어떤 고통을 견디다가 너무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, 그래서 하루는 또 아는 동생들이 불러서 뭐 조그만 바에 가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, 제가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계산을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갔는데요. 그 전까지 저하고 형 힘내, 대한민국에 형밖에 없어, 최고 용감해, 막 이렇게 저를 지켜 올려줬던 그 동생들이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가 뭔데 커밍아웃을 해서, 우리가 바라는 건 뭐 장동건이나 원빈이나 이렇게 잘생긴 최고의 멋진 배우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유명하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얼굴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, 지가 뭔데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면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. 순간 제가 몸이 좀 얼음이 되고 대단히 정말 슬펐습니다.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없구나. 심지어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홍석천이라는 사람의 커밍아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러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처음으로 술도 먹고 담배도 배우고 그렇게 뭐 한 달 정도 폐인으로 좀 지내고 있었는데요. 그러다가 거울에 문득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, 와,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인터넷 댓글에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의 그 말 그대로 내가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번 수익이 커밍아웃 전에 뭐 행사, 방송, 뭐 클럽 DJ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억 5천 정도 1년에 벌었었거든요. 27살, 8살짜리 젊은 청년이 1년에 2억 5천 정도 번다고 하면 사실 대단히 큰 금액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뭐 서울 시내 옥수동, 약수동에 있는 아파트 27평짜리 시세가 1억 4, 5천이었거든요. 저는 사실 뉴욕으로 유학 갈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커밍아웃을 했었던 겁니다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제가 약간 성격이 욱하는 남성스러운 성격이 안에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항상 홍석천은 부드럽고 굉장히 뭐 젠틀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만의 착각이죠.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대단히 좀 이렇게 욱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커밍아웃도 가능했던 거고,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한국에서 주저앉게 됐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도 좀 어떻게 연기 말고 제가 더 잘하고 재밌어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처음으로 2002년도에 조그만 레스토랑을 시작했었습니다.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가운데 동네예요. 이태원에다가 시작을 했는데요. 처음에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 제가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면 개이빠야? 이러면서 도망가시고, 그 숱한 오해와 어떤 편견 때문에 뭐 비즈니스 자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었고요.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잘 버텨냈고, 버티면서 제 생각이 든 것이, 어디까지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이 땅에서, 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와 같은 친구들의 삶을 한 번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가게를 내고 또 세 번째 가게를 내고 한 네 번째 가게를 이태원에 오픈해서 성공을 시켰을 때 그제서야 오셔서 홍석천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뭐지? 얜 뭐가 다르지? 뭐 이런 관심과 인정하는 그런 시선을 던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, 진심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면 아무리 제 정체성이라든가 제가 소수자 입장에 놓여졌다 쳐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
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. 사실 뭐 지금은 이태원에서 혹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에 오시면 제 가게를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는 이태원을 구경하실 수가 없거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렇게 조금씩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. 제 가게는 모든 이름이 마이로 시작합니다. 나의 무엇이라는 뜻이죠. 보통 연예인 그러면 연예인 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단순한 결정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큰 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끔 저를 항상 이렇게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어떤 책임지는 이름이었습니다. 그렇게 10년, 12년이라는 시간을 사업으로 잘 버텼는데요.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셔서 제가 방송을 조금씩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2013년 정도 됐나요? 제가 이제 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있게 그동안 막 이렇게 못다 했던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과 함께.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었고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도 이런 멋진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그 덕분에 요즘은 대단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고정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한 5개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디저트 카페를 오픈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과 박수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. 청년 실업에 지쳐하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20대지 않습니까? 저에게 그 힘든 시간과 좌절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대답을 합니다. 저의 20대 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제 30대 때 제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밤잠을 설쳤는지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. 저의 20대 때, 30대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. 하루하루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고요. 더군다나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약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성공하고 인정받기가 무척 어려운 입장입니다.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20대 때는 힘든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. 20대 때는 무조건 힘들다.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 말이 정답이구나.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했습니다. 제 삶은 단 하루도 힘들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힘들다라고 하기 전에 하루를 남들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.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생각하는 홍석천.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? 차? 누나가 말해줬어요. 그분이 뭐지? 이 빡빡머리. 그냥 예능인? 이태원? 제일 유명한 성소수자로서 재밌고 유머도 있고 좀 그런데 개성이 있어요. 성소수자분들이라고 하죠.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.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. 안녕하세요, 홍석천 씨.
저 남대문에 있던 2번 게이트에서 호떡하던 사람이에요. 저 사인도 받고 그랬죠? 인사성 좋고 진짜로 좋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되게 사회적 편견이 있을 텐데 그냥 자기 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. 세월 많이 좋아졌죠? 제가 커밍아웃 됐던 2000년도 14년 전에 제가 커밍아웃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실 겁니다. 제가 짧은 삶이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. 단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? 용기를 내십시오.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?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?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사람들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? 이런 어떤 불안함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.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실패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실패를 했을 때 그 정확한 원인을 제가 알고 다시 시작했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.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꿈과 성공의 한 발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떤 저만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던 2000년도 저의 커밍아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철없는 연예인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저의 어떤 선택과 용기를 통해서 저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거듭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너무나 외롭고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저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늘 믿고 살았고요.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 순간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. 홍석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소수자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조금만 관심 있게 따뜻하게 봐주시면 별다른 사람들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딸, 오빠, 동생입니다.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저의 한 걸음 얼마나 크게 쓰임이 될지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따뜻한 시선으로만 좀 바라봐 주시면요. 더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아유, 제가 근 10몇 년 만에 가장 긴장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러세요? 네. 이 강연 백도씨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. 여기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정말 긴장이 많이 되네요. 그나저나 오늘 홍석천 씨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네. 주위 분들이 이거 하나 꼭 좀 물어봐 달라고. 뭔데요? 그게 물론 뭐 방송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. 최고지만 네. 사업가로 홍석천이 요즘 최고 아닙니까? 네. 성공 비결이 있다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.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욕심이 좀 과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무리한 적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때마다 꼭 화를 부르고 실패를 자초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욕심을 줄여서 반 걸음만 좀 앞서가 보자라는 생각에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속도감이라든가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홍석천이 성공한다면 네. 그 비법 중에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.
삶에 있어서의 완급 조절. 네. 그렇군요. 네. 저 말고 또 오늘 함께 강연 들어주신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네. 질문 좀 받아볼게요. 자,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? 네. 자, 강연 잘 들었고요.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연극영화 전공하고 있는 윤소정이라고 합니다. 후배예요? 네. 반가워. 그 예전보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 동성애 코드를 넣는 일이 많아졌고 그게 또 언론의 기사화가 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달리는 걸 종종 봤는데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전보다 저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인식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진짜 성소수자로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체감을 하셨는지, 어느 정도 체감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어떤 그 미디어나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어떤 모양새가 되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새로운 것, 낯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반응하는 게 일단 피하는,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. 그렇죠.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고 보질 못했기 때문이에요.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사람 사는 이야기는 똑같다고 봅니다.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.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방송을 퇴출시킨 이유가 홍석천을 TV에서 자꾸 보게 하면 동성애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.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40분, 50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매력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반 해사원입니다. 예, 짧은 시간이지만 홍석천 씨를 깊게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제가 궁금한 거는 연예계에 알려진 마당발로 이제 알고 있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주변에서 가장 도움을 주셨던 분이 어떤 분들이고 그런 주변 분들과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가장 큰 힘을 줬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. 네. 그중에 제 동료 연예인들 보면 지금 아직도 몸이 좀 아픈 의정 씨, 이의정 씨. 네, 네. 제 옆을 제가 힘들 때 너무 많이 지켜줬는데 제가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요. 가수 왁스 씨가 네.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 친구고요. 예.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힘을 줍니다. 이의정 씨 얘기하시면서는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 너무 미안해요. 아, 그래요? 너무 미안한 게 지금 친구가 조금 몸이 아직도 이제 거의 나아지고 있는데 네. 더 하루빨리 방송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올 겁니다. 아마. 네, 네. 제가 개인적으로 한 질문만 드려볼까요? 네, 네, 네.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의 홍석천 씨의 가장 밑바탕의 힘, 네. 그건 뭐였나요? 저희 부모님이 대단히 시골 분이세요. 네. 대단히 보수적이시고. 네.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정말 미안하다. 네.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서 자란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, 부모님께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저한테 심어주셨어요. 네네.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너 마음만 잘 추스리면 잘 이겨낼 거야 라는 말씀을 늘 어렸을 때부터 해주셔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진심을 그냥 다해서 하면 많은 분들께 제 정체성을 떠나서 네.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고요. 그렇게 큰 일을 제가 저질렀는데도 꿋꿋하게 버텨주시는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진심을 다 전한 우리 홍석천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 네. 방송을 즐기는 만능 엔터테이너 홍석천.
그리고 감각적이고 섬세한 사업가인 그. 바쁜 시간들 속에 이제 그는 비로소 행복합니다.